송어낚시 월척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저희 월척특급이 오늘은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오전에 출발해서 4시간 반 동안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려서 문막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여기는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에 위치해 있는 픽골 저수지입니다. 원래 애당초 계획으로는 원주를 흐르는, 횡성에서 원주로 흐르는 섬강에서 수심 3m 지역에 정말 힘이 좋은 돌붕어를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불원천리하고 달려왔습니다마는 항상 그렇듯이 역시 월척특급이 온 날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어느 정도 비가 개이기를 2시간여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섬강에서 근접한 약 2,000평 되는 이 작은 소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류지는 픽골 저수지라는 곳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들어보니까 6.25 때 이 지역에서 그 인민군에게 주민이 많은 학살을 당해서 냇가에 피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픽골이라고 했고, 이 마을과 연관해 있는 이 작은 소류지는 픽골 저수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새우나 참붕어를 이용한 대물 낚시를 구사하겠습니다. 원래 섬강에서 할 때는 떡밥을 이용해서 정말 멋있는 돌붕어를 만나고자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기 전에 낚싯대 편성을 하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6대를 했는데 지렁이 4대 편성했고 떡밥 2대를 지금 달았습니다. 근데 떡밥에는 이렇다 할 입질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지렁이 입질에 2번 입질 받아서 지금 4찌급 한 마리, 5찌급 한 마리 이렇게 2마리 지금 지렁이로 낚았습니다. 지금 수심은 1m 40에서 1m 50권, 짧은 데는 1.6에서 긴 데는 2.6대까지 6대 편성했습니다. 픽골 저수지는 마을 주민에 의하면은 원래 전역이 수초로 덮여 있었는데 한 5, 6년 전에 한번 준설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저수지 가장 쪽으로만 줄풀과 갈대 이러한 수초들이 뺑 둘러 있고 떼짱 수초가 일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로 포인트 점검을 해보니까 가장자리 수초가 대략 한 칸반대 정도에서 2칸대 거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수심을 재보니까 대략 연안 수심이 수초에 근접했을 때 1m 정도 수심이 됩니다. 따라서 연안 간낚시 형식으로 하는 포인트는 아주 훌륭한 조건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편성 운용하는 것은
이 연안 수초에 근접해서 간낚시 형식으로 낚싯대를 짧은 데를 편성 운용하고, 다음에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이 논고랑으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의 배수로 쪽으로 물이 유입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입되는 물의 끝자락 쪽에 타고 회유하는 붕어를 노리기 위해서 거기에 약간 긴데 지금 2.4, 2.8, 3.2칸대를 딱 펴면은 그 물 흐름이 센 데서 약해지면서 그 끝자락 쪽에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대를 거기에 운용을 하고, 나머지 때는 연안 수초에 바짝 붙여서 대략 한 칸만 대거리 정도, 이런 정도를 대를 옆으로 운용해 가지고 지금 찌를 세우는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여기에서 지금 채집망 담궈놨는데 새우나 참붕어나 채집되는 것 중에서 오늘 미끼 운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미끼 채집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지렁이하고 떡밥을 준비해 왔는데, 그거는 이따 미끼 포획망을 확인해 보고 밤낚시 들어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빗골지는 사령관 못이라고도 불리는데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은 곳이어서 인근 부대의 사단장이 즐겨 찾았던 곳이라고 해서 붙은 명칭이라고 한다. 과거에만 해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던 낚시터인 셈이다. 어느덧 산골 저수지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조사들은 새우 채집망을 던져놓고 야간 채비로 전환해 밤시간 대물을 낚을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케미컬 라이트를 찌 끝에 끼워서 전부 다 찌를 세웠습니다. 지금 잠시 비가 주춤한 틈새를 이용해서 저녁 식사하고 들어와서 지금 새우망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새우나 참붕어나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붕어 치어만 4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대물 낚시를 생미끼로 할 만한 미끼가 확보가 안 됐고, 제가 오늘 여기 올 때에 원래 섬강에서 떡밥을 이용한 대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왔기 때문에 사전에 새우를 준비를 안 해온 것이 사실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대물 낚시를 위해서는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떡밥을 이용해서 강에서 할 걸로 하고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미끼 운용은 연안에 지금 아주 가까이 이렇게 수초에 붙여놓은 것은 지렁이를 굵은 걸로 해서 한 5마리 정도씩 이렇게 꿰서 붙이고요. 방금 지렁이에 입질을 했었는데 허챔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 흘러들어오는 물에 그 물길에 가장자리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떡밥을 이용해서 3대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떡밥은 보통 콩알 낚시할 때는 최대한 묽고 작게 달아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은 대물 낚시니까, 그리고 물 흘러드는 가장자리니까 떡밥을 아주 딱딱하게 해서 조금 크게 달아서, 즉 말해서 우리가 메주콩 낚시 할 때와 같은 그 요령으로 떡밥이 아예 메주콩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주 연안 가까이에서 지렁이 여러 마리 깬 것에 입질을 정상적으로 해준다면 아마 씨알 좋은 붕어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저수지 물이 약간 황토빛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새우나 참붕어보다는 지렁이 여러 마리 깨기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여튼 밤낚시 계속하겠습니다. 또 뭐 좀 있으면 비가 오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월적 특급 프로에서는 비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하고 더불어서 같이 즐기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새우 채집망에는 새우나 참붕어 대신 붕어 치어들만 모여들었다. 송규섭 씨는 결국 생미끼 사용을 포기하고 떡밥과 지렁이 미끼로 전환했다.
이런 사정은 함께 출조한 문경석 씨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문경석 씨는 과연 어떤 미끼를 선택했을까? 예, 해 지기 전에 그 지렁이에 많은 입질을 받았습니다만은 해 지고 난 다음에 떡밥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떡밥에 낚이는 씨알은 4치에서 5치급이 주로 낚이고 또 지렁이 짝밥 예, 채비에도 역시 4치 5치급이 주로 낚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떡밥과 예, 지렁이 짝밥 채비를 빼고 예, 스위트콘을 지금 끼워서 지금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입질은 오고 있습니다만 챔질이 될 만한 입질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씨알 괜찮은 거 나온다. 자, 보자. 드디어 송규섭 씨에게 제법 씨알이 그럴듯한 녀석 한 마리가 걸렸다. 자, 첫 수 쓸만한 거 나왔습니다. 우쿠, 우쿠. 이 정도면은 28은 되겠네. 자, 지금 새우나 참붕어가 체진방에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스위트콘을 지금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스위트콘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근데 지금 지렁이 5마리를 꿰서 바로 연안에 있는 이 수초 앞에 간낚시 형식으로 해놓은 데에서 28cm급 채수가 나왔습니다. 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일단 몇 수가 나올지 좀 모아놨다가 아침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좀채로 살림망한 편인데 강원도까지 와서 한번 해보자. 강원도에서 낚은 첫 수가 유난히 반가운 송규섭 씨. 이제 더 나은 씨알에 대한 기대도 생겨난다. 한참의 기다림 끝에 옥수수 알갱이라는 독특한 미끼로 받아낸 입질이라 더욱 그럴 것이다. 과연 옥수수 알갱이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잔챙이의 입질 속에서 대형급을 낚을 수 있었던 걸까? 실제로 옥수수 알갱이는 일반적인 메주콩 낚시와 같은 원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말랑말랑하던 옥수수 알갱이는 차가운 물과 만나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잔챙이들의 입질을 피할 수 있는 미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옥수수 미끼로 잡어 입질을 피할 수 있고 씨알 선별 능력도 자, 생기는 것이다. 새우망에 밤이 꽤 깊어가는데도 지금 참붕어나 지렁이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히 공수를 해가지고 이게 스위트콘입니다. 그 옥수수 알갱이를 이용한 대물 낚시 이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 밤뿐이 아니고 이제 강낚시 할 때에도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트콘, 이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대물 낚시를 할 겁니다. 이 옥수수 알갱이는 실제 이제 마트에 가면은 대략 한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한 통을 사는데 이 한 통이면은 대략 한 5명 정도가 하룻밤 낚시할 만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알갱이를 대물 낚시할 때는 실제로 콩알 낚시하던 바늘에 옥수수 알갱이를 이렇게 바늘 끝에다 하나씩 이봉에다 꿰서 하게 되면은 콩알 낚시와 똑같이 하면서도 씨알 선별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붕어가 활발하게 집어대서 붙을 때 뭐 3치, 4치, 5치 이런 것들이 많이 붙게 되면은 귀찮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스위트콘을 이봉 각바늘에 하나씩 꿰 놓으면은 그보다 한 치수 위에 6, 7치급들이 주로 이제 붙게 되면서 간혹 가다가는 사자 끝까지 이 옥수수 알갱이 유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물 낚시니까 옥수수 알갱이를 하나만 깨는 게 아니고 하나를 깨서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고요. 다음에 또 옥수수 알갱이를
좀 이 통에 보면은 부서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실한 거를 이 눈 쪽이 아니고 껍데기가, 여기가 눈 쪽입니다. 여기는 약한 부분입니다. 껍데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쪽에 바늘을 깨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늘 뒤쪽으로 하나 올라와 있고 다시 하나 이렇게 밀어 넣어져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알갱이가 큰 것은 2개 깨면은 바늘 끝까지 답니다. 이게 지금 13호 바늘인데요. 그렇지 않고 작은 거 엽깨기로 하면은 3개까지 꿰집니다. 그래서 한 바늘에 이렇게 2개나 3개를 깨 가지고 던져 놓고 기다리면은 이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대물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주콩 가지고 대물 낚시하죠. 그것과 유사한 요령인데, 메주콩은 씨알 선별력이 실제로 8찌급 이상 이렇게 갖는다 그러면은 이 옥수수 알갱이는 6찌급 이상 정도 선별력을 갖는다. 단 잔챙이들이 많이 흡입을 안 하기 때문에 대물이 접근해서 입질할 만한 시간을 벌어주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옥수수 알갱이 하나 깨 가지고도 4자급도 잡아냅니다. 저희 회원들이 작년에 진도 보존호에 가서 할 때 옥수수 알갱이 낚시를 했는데, 그때 옥수수 알갱이 하나씩 깨 가지고 했는데 월척 몇 수하고 그때 제 회원 중에 한 사람이 4자를 걸어낸 적도 있고, 또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개매지 침교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이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하면은 마리수 낚시도 가능한, 씨알 선별하면서 마리수 낚시도 가능한 그런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떡밥 콩알 낚시가 되는 낚시터는 어디든 간에 제가 다니면서 옥수수를 가지고 해보면은 거의 붕어들이 입질을 해줍니다. 단 입질을 하되 떡밥 콩알 낚시보다는 월등하게 씨알 선별력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새우나 참붕어인 생미끼가 지금 채집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렁이 굵은 걸로 5마리씩 깨가지고 연안 수초에 아주 발 앞에 붙여서 아까 28cm급 한 수 걸어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옥수수 알갱이로 해서 월척을 노리는 그런 낚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라는 특수한 미끼로 쓸만한 손맛을 본 송규섭 씨. 이제 큰 녀석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더 큰 씨알의 대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저수지에서 맞는 밤. 비온 뒤에 청명하고 싱그러운 공기가 밤의 정취를 더해준다. 이런 밤이 가진 색다른 매력이 대물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조사들에겐 위안과 편안함을 안겨다준다. 자, 이제 자정으로 가면서 한 2시간 정도 폭우가 멈추고 가랑비가 오다가 지금은 이제 빗방울이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위에 산골짜기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논을 통해서 물이 홍수가 져서 쏟아져 들어올 때 제가 처음 맞출 때 케미 끝이 수면에서 약간 잠길 듯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비가 한 2시간 정도 멈추면서 유입되는 물이 적고 빠져나가는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시간 만에 지금 찌톱이 한 마디 이상 수면에 노출되는 상태까지 물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수위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는 사실은 붕어들이 긴장 상태로 가서 입질을 잘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위가 이렇게 급격히 빠지기 전에 준척에 가까운 거 한 수 한 이후로 지금 특별한 입질이 없고, 옥수수 꿰놓고 나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안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은
새벽 시간대는 돼야 안정이 될 걸로 보이고 그때가 돼야 아마 제대로 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원거리 출정을 와서 목적했던 그 손맛 좋은 섬강에서 낚시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있는 소리지를 찾아와서 하는데 지금 비도 멈췄고 뭐 언제 또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기다려서 우리가 목적했던 월척급 붕어를 만나보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상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입되는 물속에는 토사와 다양한 부유물들이 함께 실려와 그로 인해 저수지의 물색도 흙탕물에 가깝게 흐려졌다. 흐려진 물색으로 인해 붕어들의 경계심이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도 생긴다. 물론 흙탕물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사들은 언제나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마련인 모양이다. 자, 지금 입질 기다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 원로 선배님한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월척특급 촬영차 7박 8일 동안 다녀올 때에 우리 낚시계 원로이신 배동욱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동욱 선생님께서 그 대물 낚시 하면서라고 낚싯대를 너무 많이 펼친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제가 직접 뵙지 못했더라도 제가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낚시를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원로이신 최웅권 선생님 낚싯대 한 대 펼쳐놓고 한가로이 앉아서 정말 입질을 하든 하지 않든 또 아주 잔챙이 붕어가 예쁜 모습으로 나오든 간에 그 자체를 즐기시는 모습을 뵈면서 정말 그 제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그분들 모습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일전에도 뭐 방송이 됐었습니다마는 예춘호 선생님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잡으라고 갯바에다가 내팽개치는 학꽁치를 만나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그 동료분들하고 가서 학꽁치가 입질하고 나와주면은 즐거워하시는 모습, 제가 볼 때 낚시의 진정한 참모습은 아마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직 수준이 도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월척특급 하면서도 오늘 또 제가 낚싯대를 무려 8대를 폈습니다. 그 우리 원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낚싯대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대물 낚시라는 것은 미끼 자체를 준척 이하 가능하다면 월척 이하 붕어들은 지 밑에 수십 마리가 와서 놀더라도 또 먹이 활동을 하더라도 그 먹이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먹이를 써서 꼭 월척이나 월척에 육박하는 이런 붕어들만이 취할 수 있는 먹이를 바늘에 꿰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월척급 붕어라는 것은
넓은 범위를 넓게 회유하면서 때로 몰려와서 입질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찰해 보면은 대개 월척급 붕어는 단독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의 월척급 붕어가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부근 어딘가에 경로를 따라서 들어와 가지고 필요한 만큼 먹이 활동을 하고 경로를 따라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안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정말 잘해서 꼭 월척이 올 수 있는 어로와 그 지점을 맥을 짚어서 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낚시대 한두 대 펴놓고 그런 낚시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로 선배 조사님들 하시는 모습 흉내도 내고 싶고, 또 직접 같이 낚시를 하면서 우리 배동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정말 대물 낚시지만은 4대 이내, 그보다 더 한다면은 한두 대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래 못하니까 오늘 또 와서 이 연안 수초대에 꼭 찌세울 자리 세우고, 또 이 비가 와서 물이 흘러들어서 흘러내리는 그 가장자리에 대형 붕어가 올만한 자리, 접근할 만한 자리에 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지금 8대가 깔아져 있습니다. 간혹 다대 편성해 놓고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낚시 오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와, 그물 쳤다, 야, 저 몇 사람이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또 대물 낚시를 접근해서 하면은 오히려 뭐 12대까지 이렇게 펴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펴도 하룻밤에 한두 번 입질에 월척 한두 수, 이게 이제 대물 낚시거든요. 거기에 사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일단 물속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물 낚시할 때에는 그 내 앞에는 한 마리의 월척이 혹은 사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와서 어디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어느 경로로 빠져나갈지를 전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기로 오겠다, 여기에서 먹이 활동하겠다, 여기는 중요 자리다 해서 찌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6대, 7대, 8대 이렇게 다대 편성이 되고, 더 심하면은 뭐 12대 이렇게까지도 가고 그럽니다. 공부를 더해서 저도 대물 낚시 하면서도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원로 선배 선생님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 대물 낚시가 아직까지 어떤 그 정리된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수준에 가면은 저를 비롯해서 후배들이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정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제대로 된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너라. 이것이 옥수수 먹고 나온 건데 거의 준척급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게 월척에서 한 0.5cm 정도, 손톱 하나 약간 모자란 정도.
딱 한 0.5cm, 1cm 이내에 모자란 그런 붕어입니다. 다시 옥수수 알갱이를 물고 올라온 준척급 붕어. 송규섭 씨의 말대로 옥수수 알갱이의 씨알 선별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과다. 자, 입질을 기다리면서 대물낚시 할 때에 또 한 가지씩 우리가 연구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대물낚시 할 때는 필수적으로 수초를 끼고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물낚시 하면서 떡밥 대물낚시 할 때 이럴 때에는 수초와 무관하게 한 적도 있고, 또 새우나 참붕어를 쓰면서도 물색이나 수심에 의한 원거리에 장대를 써서 대물낚시 할 때는 또 수초를 약간 벗어나서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대물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수초와 항상 연관돼서 하고 수초를 공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대물낚시 할 때 수초를 공략하다가 미끼를 갈아주거나 미끼를 확인하거나 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을 때, 꼭 낚싯대를 빼다 보면은 수초에 걸려서 소란을 피우게 되죠. 수초가닥에 걸리면은 그걸 또 억지로 털어서 빼내야 되니까, 아니면 잡아당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채비가 뜯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수초에서 낚싯대를 채비를 빼올 때, 그때에 수초에 덜 걸리게 하는 요령입니다. 자, 수초 구멍에 세워놨거나 수초에 근접해서 세워놨는, 즉 수초를 공략하기 위해서 찌를 세워놨을 때 미끼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채비를 빼낼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그냥,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죠. 잡아 당기면 틀림없이 수초에 잘 걸립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지금 수초에 걸렸습니다. 잡아 당기지 말고 챔질하는 것과 같은 스냅 챔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수초에 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초 구멍이나 수초 근접한 데 찌가 섰습니다. 이 찌에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잔입질이 많아서 미끼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내가 미끼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할 때에는 그냥 부드럽게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콩알낚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수초가닥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이 사선으로 나한테 오다가 수초가닥에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항상 스냅 챔질처럼 위로 툭 채서 이렇게 띄워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 스냅으로 툭 낚싯대 끝이 탄력 올려서 채는 동안에 바늘과 봉돌은 물 위로 떠오르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낚싯대를 세워서 드러내면은 걸리지 않고 그 구멍에서 들린 채에서 그대로 나한테 오게 되기 때문에 덜 걸립니다. 따라서 대물 낚시는 항상 수초 구멍을 공략하거나 수초에 근접하거나 아니면은 수초로 넘어치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에 채비를 다시 빼서 미끼를 확인하거나 미끼를 갈아 넣고자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끼 갈 거니까 하고 이렇게 빼면은 꼭 걸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콩알 낚시 할 때 챔질하듯이 스냅으로 툭 채서 봉도를 띄워 넣고 그대로 딱 수직으로 드러내는 그런 요령으로 하면은 수초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초에 걸리는 것을 없이 해야 거기에 그 근처에 와 있는 이 대물 붕어를 쫓아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질 기다리면서, 이거는 이제 대물 낚시하면서 참고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의 불빛에만 의지한 채 계속되는 조사들의 기다림. 대물 조사라면 이런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필수다.
그러나 준척급 붕어 입질 이후에는 더 이상 입질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오랜 조력의 대물 조사에게도 이런 기다림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자, 이제 밤을 새고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어제 밤새 옥수수를 썼는데도 한 3치에서 5치짜리 되는 붕어들은 수없이 입질하고 나왔습니다. 전부 다 방생을 했고요. 자, 이제 낚시를 밤낚시 마감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낚시를 마감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와서 낚시를 펼칠 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었고 낚시를 펴기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 산골짜기에서 이 논고를 통해서 상류 배수 이 물골에서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와서 포인트를 돌아보았을 때에 안쪽으로는 수초를 다 걷어내고 없고 연한 가장자리로만 갈대와 줄풀 그리고 떼짱 수초가 약간씩 이렇게 혼재돼서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포인트를 정할 때 그리고 낚시대를 펼칠 때 지금과 같은 이렇게 연한 가장자리에만 그 모를 심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근접한 곳에만 수초가 있고 안쪽에는 수초가 없고 또 폭우가 쏟아져서 물골에서 물은 많은 양이 유입돼서 저수지 안쪽으로 흘러들고 그랬을 때 대를 세울 때에는 제가 어젯밤에 했던 요령과 같이 연한 가장자리의 수초 비록 한 칸대 이내 거리라고 하더라도 그 수초대 연에서 낚싯대를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펴서 공략을 하고 안쪽에는 새로운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흐름이 생깁니다. 안쪽으로 그 흐름이 생기는 끝자락과 안쪽 가장자리 쪽에 찌가 서도록 그렇게 대를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제가 대를 운용하면서 가장자리에 붙였던 이 대에서 28cm급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안쪽에 쏟아져 들어오는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가장자리에 폈던 3.2칸대에서 또 29cm급 한 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자잘한 씨알들은 안쪽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전부 방생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수로든 저수지든 낚시터에 가서 대편성을 할 때에 대개 보면은 자기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대를 펼 것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대물 낚시할 때 또 씨알을 선별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자기 정면 쪽이 유리한 조건이 됐을 때는 당연히 찌보기가 한눈에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연한 가장자리로 측면으로 펴서 여러 대를 가장 수초에 연해서 찌를 세워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대물 조사들에겐 밤을 정리할 시간이다. 비록 월척을 만나진 못했지만 준척급 손맛으로도 핏골지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송규석 씨는 강원도권 도전에 첫 손맛을 안겨주었던 고마운 녀석들을 다시 물로 돌려보내주며 출조를 정리한다. 함께 출조했던 문경석 씨의 조과는 어땠을까? 자, 어제 광주에서
강원도 쪽에 낚시 답사를 위해서 문경석 씨하고 제가 둘이 같이 왔습니다. 브론철리하고 와가지고 사실은 섬강에 정말 손맛 좋은 돌보고 낚시를 하고자 했는데 홍수에 밀려가지고 대타로 근처에 있는 소류지를 와서 밤낚시를 했습니다. 자, 문경석 씨, 강원도에 와서 낚시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이쪽 지역은 처음으로 옵니다만은 그 낮 낚시하고 밤 낚시에 지금 지렁이와 떡밥 그리고 옥수수, 스위트콘을 사용을 했는데 입질은 다 보였습니다. 가지고 뭐 4치부터 6치까지 약 10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밤낚시를 마감해야 될 시간인데 낚은 물고기는 이제 방생을 하고 예. 또 기왕 강원도에 왔으니까 예. 다른 곳도 우리가 낚시 환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예, 예. 송규섭 씨와 달리 문경석 씨의 살림망에는 큰 씨알의 붕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4치급에서 6치급까지 다양한 씨알의 붕어 10여 수가 담겨 있다. 비록 씨알은 작지만 마리수 손맛은 쏠쏠하게 본 모양이다. 문경석 씨도 살림망의 붕어들을 모두 저수지로 돌려보낸다. 낚시꾼이 낚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고기 그 자체가 아니라 짜릿하고 시원한 손맛이면 족하기 때문이다.